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선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장외 집회에 들어가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오염수 방사능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 오염수라기보다는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시설로 필터링을 한 처리수가 올바른 그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가 방사능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염수 선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다 장외 집회까지 이렇게 이어간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겁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다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이게 정서상으로는 아니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금 텅텅 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난데없이 천일염이 뭐 2배, 3배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비이성적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참다 못한 우리 한국 원자력 학회가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이든 뭐든 언론에 나와서 과학적 지식을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것은 뭐 독약을 퍼뜨리는 것이다. 우물에 독약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원자력 학회와 공개 토론을 한번 벌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정치부의 임재석 기자를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네. 그 뭐 장애 집회를 한다면서요 또? 예, 그렇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서명 보고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또 시작. 예, 국회에서 이제 행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 그 광우병 사태에 그쵸.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을 때가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럼 뭐 신문사 막 유리창도 깨고 그랬어요. 네. 그 근처에 있는 신문사들.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성주의 이제 사드 참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과학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 오는데도 이제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한국 정치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광우병 때도 사실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유언비어 어떤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기 광우병 사태를 부추기고 거기에 불지 피는 사람들은 뭐 내송송 뭐라고 구멍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굉장히 휘발성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핵폐기수라든가 핵폐수 또는 뭐 방사능 테러라든가 또는 뭐 우물에 뭐 독약 불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러는 것이 어떤 이제 선동의 목적인데 거기 이제 믿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간층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우리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는데 계속 어떻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갈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일 1브리핑 하면서 이제 계속 챙기겠다 이제 이런 이슈인데 그 민주당이 이제 일부러 좀 챙기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서 반일 감정도 사실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놓쳐서는 좀 안 되는 이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비과학적인 주장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먹잖아요. 일본은 다음 달에 그걸 방류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죠. 다음 달부터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수산물을 안 먹고 그렇죠. 아니 천일염 사재기 하는데 이게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의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과학적인 기준하고 이제 그거를 인문 계열로 국어로 접할 때 안전하다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SG 그런 부분도 안전하냐?
100% 안전하냐 아니면 뭐 0%도 위해 요소가 없냐 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렇죠,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100% 안전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 이제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예. 그 약간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소리냐면 그 사실 한강에서 떠다니는 물들도 1급수들 많거든요. 보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기준의 물을 1급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강물 떠먹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오염수도 마찬가지 논리가 계속 작동을 하니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이게 안전한 건 맞는데 그래도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저 터널을 뚫어서 바다 깊은 곳에 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거꾸로 한국에 와가지고는 쟤네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저 바다에 버리는 거 아니냐 저거 진짜 위험한 거다 로 쓰이는 논리로 된다는 거죠. 밖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뭐 위험한 거로 둔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정치적인 말장난이 약간 그렇죠. 역사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랑 상관없이 그렇죠. 양념이 쳐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좀 조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커피 자주 마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에도 뭐 서너 잔 마시는 분들 많은데 커피도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바나나에도 방사능 물질이 있어서 맞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건수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일본 한국인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행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4월 말까지 206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네네. 예상에 따라서는 올해 말까지 한 700만에서 800만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른들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3명 중에 한 명꼴은 일본에 간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일본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20, 30대 여성들이 제일 많아요. 계층으로 보면. 근데 개딸들은 20, 30대도 많잖아요. 그렇죠. 개딸들 일본 가서 말이야. 예? 스시도 먹고 수산물도 많이 먹고 많이 먹잖아요. 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전국에 유통을 하거든요. 먹습니다. 뭐 극히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지금 전국에 유통하면서 먹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여행에 즐거운 여행 마음에 재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 유통해서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이제 보도로 나기로는 뭐 일본에서도 내부에서도 뭐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한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그 시민단체나 현 지사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강요하지 말고 다른 해법을 좀 모색해보자.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요. 또 반대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대잖아요. 근데 다른 해법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자꾸 쌓이는 그 오염수를 더 이상 그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필터링한 희석한 오염수 처리수를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 우리 정부도 반대를 하다.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 하지만 안전하게 국제사회에 그 약속한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된 수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 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무조건 그 두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폐수를 그냥 버리는 것 같다. 근데 검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거 없이 상대방을 이제 뭐 너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까보자 해가지고 깠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나오는 거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 아까 저 광우병 사태 얘기를 했는데. 2017년인가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판도라 영화 있었잖아요. 원전 사고 다룬 판도라 영화를 보고 나서 뭐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인가 그랬어요. 어느 연설에서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468명이 죽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이거 공식 항의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저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 1,368명이 됩니까? 맞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가 덮쳐서 예. 뭐 방사능 사고가 났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몇 명이 죽었다라고 예. 하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쓰나미가 덮쳤고 거기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원인을 마치 추적한다. 마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원전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처럼 방사능 이렇게. 오염돼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되는 하니까.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 광우병도 똑같아요. 광우병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의 통계를 따져보면 사실 없거든요. 예, 90년대 이후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치매랑 광우병이랑 사실 연관이 있어가지고 광우병으로 통계가 안 잡히고 치매로 잡혀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식의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좀 부족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 거죠. 정치권에. 오늘 그 통계를 보니까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이 50억분의 1이라고 그럼요. 해요. 5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또 당첨될 확률이 60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0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 네, 그거 없다. 봐야 되죠. 네. 하여튼 그 광우병 제2의 광우병 사태로 가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쪽은 계속 선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100%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거기서 좀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삼중수소나 뭐 세슘이나 이런 게 많이 검출이 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검출이 되면 얘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이제 그게 이제 또 국민들 눈에 100%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볼 부분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삼중수소 배출량을 사실 보면은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삼중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온 적이 있냐? 단 한 번이라도. 글쎄 말이야. 그런 거를 얘기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균형을 잃은 그 주장인 것 같아요. 우리 임 기자 말씀대로 중국이 지금 그 황해안에 약 한 25개의 그렇죠, 원전이 원전에.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냉각수가 있잖아요. 냉각수에 이제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바다에 이제 방류를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이번에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하는 처리수가 가진 그 삼중수소 양의 50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더 위험시해야 하고 그걸 못하도록 중국에 얘기해야 맞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준 없죠.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거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뭐 마시겠다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났어요? 그쵸, 누구 나왔습니까? 지금?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일영 충북대 교수님하고 충북대 재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해 그렇게 나쁜 해로운 물인데 마시겠다고 마시지 말라고 해야지 왜 마셔보라고 합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거 자체가 약간 조롱조인 거죠. 그러니까 조롱조지만 인간성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칫하다가는 이걸 방치하다가는 광우병 사태처럼 광화문에 수만 명이 또 모일 수 있거든요. 뭐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나 여당이 좀 더 이젠 민주당이 저렇게 선동선전에 능한데 그렇게 좀 이 과학적인 어떤 이성적인 설득이 지금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좀 선대에 잘 넘어가는 국민들은 뭐 설득하기 힘들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책이 없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이제 약간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한데 저도 광우병 시위 나갔으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나가서 한번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무슨? 저는 군대 있어가지고 못 나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군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없었으면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괜히 뭐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MBC 방송이 그렇죠. 쓰러지는 소 영상을 계속 내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가 진짜 광우병 걸린 소인지 아니면 다리에 무슨 상처가 나서 넘어진 소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광우병 사태가 한번 지나갔을 때 그때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원래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진보를 시작하기 되게 쉬운 게 한국 정치 지형인데 보수로 넘어온 사람 중에 이제 사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뭐
북한 얘기도 한참 했을 때 연평도 포격 진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전향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후쿠시마도 지금 당장 이슈, 당장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약간 기분 좋게 떠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밑에서는 많이 잃을 수 있는 영역도 사실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위험성이 민주당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사실.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그 대중 야외 집회가 오히려 민주당이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그쵸, 있다. 예. 그 얘기군요. 그쵸. 김 기자 말씀대로 광우병 때처럼 오염수 선동이 정말 선동일 뿐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니 뭐 저 맹타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이제 전면층이 갑자기 이제 진보였다가 자기가 믿던 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수 전향한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거든요. 예. 민주당이 말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층은 사실 정치랑 상관없이 사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골수지층으로 또 굳어질 가능성도 크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횟집 하시는 분들이나 일식집 하는 분들은 지금 손님이 좀 끊어지니까 민주당을 굉장히 원망해요. 그렇죠. 왜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가만히 있지.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하여튼 그 다음 달에 대중의 그 심리, 군중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을 갖고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지금 선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고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임재석 정치정책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뿔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